나이 70을 넘어보니 인생은 결과보다 남아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 정약용은 말했다. 사람은 남긴 것보다 지켜낸 것이 귀하다. 오늘은 70 이후에 이 5가지만 남아있다면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젊을 때는 성공을, 중년에는 안정을, 노년에는 여유를 추구하라 말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달리 보았다. 그는 유배지 강진에서 18년을 보내며 모든 것을 잃었다. 벼슬도 재산도 명예도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 이렇게 기록했다. 나는 잃은 것이 많았지만 남은 것이 나를 지켜주었다. 삶의 가치는 나이가 들수록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로 드러난다. 젊을 때는 쌓아야 한다고 배웠다. 돈을, 인맥을, 경험을. 하지만 70을 넘어서면 무엇을 쌓았는가 보다 무엇이 남았는가가 더 중요해진다. 재산보다 남아있는 관계, 명예보다 남아있는 평정, 시간보다 남아있는 마음의 여유. 이런 것들이 인생의 진짜 성적표다. 현대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한다.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3가지 지표가 있다. 자율감, 관계 안정성, 의미 추구. 이 3가지를 모두 품은 것이 오늘 말하는 5가지다. 나이가 들어서도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있으며 삶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첫 번째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은 마음이 여전히 따뜻한 사람 한 명이다. 나이를 먹을수록 관계는 양이 아니라 질로 결정된다. 지인 100명보다 진심을 털어놓을 수 있는 단 한 명이 더 귀하다. 배우자든 자녀든 친구든 누구라도 좋다. 중요한 건 그 사람 앞에서 당신이 가면을 벗을 수 있느냐다. 정약용은 강진 유배지에서 가장 외로웠던 시절 단 한 명의 제자 이청에게 마음을 기댔다. 그는 이청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하나의 진심이 100명의 말보다 낫다. 나는 너와 이야기할 때만 내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 이청은 학식이 뛰어나지도 권력이 있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는 정약용의 말을 진심으로 들어주었고 그의 슬픔을 함께 나누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노년의 외로움은 고독이 아니라 감정 공유의 부재에서 온다. 혼자 있는 것과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함께 웃고 함께 걱정해줄 사람이 한 명이라면 이미 성공한 인생이다. 그 사람과 나누는 오늘의 차 한 잔, 산책길의 짧은 대화, 전화기 너머의 안부가 바로 삶의 온기다. 서울에 사는 박경자 할머니는 74시다. 자녀들은 모두 멀리 살고 남편은 10년 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40년 지기 친구 이순덕이 있다. 두 사람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만나 떡볶이를 먹는다. 특별한 이야기를 나누는 건 아니다. 그냥 오늘 아침에 뭘 먹었는지, 손자가 어떻게 지내는지, 날씨가 어떤지 같은 사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박경자 할머니는 말한다. 화요일이 있어서 일주일을 버틴다. 이 친구가 없었으면 진작 무너졌을 거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 한 명. 그 사람에게 오늘 단 1분이라도 고마움을 표현하라.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한마디가 서로를 지탱하는 힘이 된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확신, 이것이 노년을 버티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이다. 두 번째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스스로를 돌볼 힘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이다. 경제력보다 중요한 게 자기 돌봄의 자율성이다. 몸을 씻고 밥을 먹고 걸어나갈 수 있는 힘, 하루의 리듬을 스스로 관리하는 능력. 이것이 있으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주인이다. 정약용은 건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몸을 돌보는 일은 마음을 세우는 첫걸음이다. 그는 유배지에서 병중에서도 매일 새벽 세수를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몸이 아파도 스스로 일어나고 스스로 씻고
스스로 입는다는 것이 자존감의 기반이었다. 남의 손에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는 한 가지라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라 믿었다. 나무는 겉이 말라도 뿌리만 살아있으면 다시 잎이 난다. 스스로 돌볼 수 있다는 건 뿌리의 힘이 살아있다는 뜻이다. 몸이 완전히 건강할 필요는 없다. 완벽하게 움직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작은 것 하나라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가 중요하다. 대구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8이다. 무릎이 안 좋아서 지팡이를 짚고 다니지만 매일 아침 혼자 옷을 갈아입고 세수를 한다. 며느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지만 그는 거절한다. 아직은 내 손으로 하고 싶다. 이것마저 못하면 나는 정말 늙은이가 되는 것 같다. 그의 표정에는 자부심이 묻어난다.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살아있다는 증거다. 하루 15분 걷기를 실천하라. 잠자리와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라. 내 몸을 내가 챙긴다는 태도를 잃지 마라. 작은 습관들이 모여 자율성을 만들고 자율성이 존엄을 지킨다.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은 감사한 일이지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맡겨버리면 마음이 무너진다. 세 번째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서운함을 오래 끌지 않는 마음이다. 노년을 힘들게 하는 건 병이 아니라 서운함의 침전물이다. 가족의 무심함, 자녀의 바쁜 일상, 기대의 어긋남. 이런 것들이 쌓여 마음속에 앙금이 된다. 그 앙금이 삶을 무겁게 만든다. 정약용은 형제들에게 서운한 일이 많았다. 둘째 형 정약전은 흑산도로 유배 가서 소식이 끊겼고,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때문에 처형당했다. 남은 형제들도 각자의 삶에 바빠 정약용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서운함은 그 사람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만든 그림자다. 그림자를 붙잡고 있으면 빛을 놓치게 된다. 그는 서운함을 털어냈다. 그래야 자신의 학문에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현대 심리학은 말한다. 나이가 들수록 감정 회복이 느려진다. 젊을 때는 화가 나도 금방 풀렸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생긴 서운함이 오래간다. 그래서 무엇을 오래 품고 있는가가 삶의 질을 결정한다. 서운함을 품으면 마음이 무겁고 감사를 품으면 마음이 가볍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다. 부산에 사는 최영희 할머니는 72이다. 아들이 명절에도 바빠서 자주 오지 못한다. 처음에는 서운했다. 나를 잊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그는 마음을 바꿨다. 아들도 바쁘게 사는구나. 건강하게만 살아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서운함을 내려놓자 마음이 편해졌다. 아들과 통화할 때도 불평 대신 격려를 하게 되었다. 그러자 아들이 더 자주 전화하기 시작했다. 서운함이 생기면 24시간 안에 정리하는 하루 원칙을 세워라. 말하기보다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 훈련을 하라. 서운함은 상대방의 잘못이 아니라 내 기대가 만든 결과인 경우가 많다. 기대를 낮추면 서운함도 줄어든다. 그리고 작은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들이면 서운함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진다. 네 번째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은 이제 마음이 급하지 않다는 것이다. 조급함이 사라지는 순간 인생은 부드러워진다. 젊을 때는 서두름이 삶을 밀어붙였지만 노년의 서두름은 자신을 소모시키는 칼날이다. 급하게 무언가를 이루려 하거나 급하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오히려 일이 꼬인다. 정약용은 유배 시절 조급함을 단련했다. 처음에는 빨리 억울함을 풀고 빨리 복직하고 빨리 가족을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급하다고 해서 세상이 빨리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느린 삶의 리듬을 만들었다. 하루는 밭을 보고, 하루는 책을 보고, 하루는 하늘을 본다. 서두르지 않으니 마음이 편해졌고, 마음이 편해지니 일이 더 잘 풀렸다.
노년의 조급함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자녀 문제를 빨리 해결하려는 조급함, 재산을 빨리 정리하려는 조급함, 건강을 빨리 회복하려는 조급함. 이런 조급함은 아직 살아있으려는 마음의 몸부림이지만 완화시키는 것이 지혜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 급하다고 봄이 빨리 오지 않고 급하다고 꽃이 빨리 피지 않는다. 인천에 사는 이동철 할아버지는 75이다. 예전에는 뭐든 빨리 끝내려고 서둘렀다. 손자를 빨리 대학 보내고 집을 빨리 정리하고 건강검진도 빨리 받아야 직성이 풀렸다. 하지만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왜 이렇게 급하지? 그 뒤로 속도를 늦췄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하기로 했다. 오늘은 산책, 내일은 병원, 모레는 손자 만나기. 서두르지 않으니 하루하루가 여유로워졌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이 더 잘 풀리기 시작했다.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 한 개만 정하라. 결정은 단순하게, 감정은 천천히 다스려라. 휴식 시간을 일정하게 확보하라.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지기 쉽다. 천천히 가도 목적지에는 도착한다. 노년의 삶은 속도 경쟁이 아니다. 얼마나 편안하게, 얼마나 의미 있게 하루를 보내느냐가 중요하다. 5번째로 남아 있어야 할 것은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는 삶의 습관 하나다. 그게 예절이든 근면이든 정직이든 상관없다. 오랫동안 지켜온 단 하나의 원칙이 인생의 품격을 만든다. 습관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를 정리하는 것,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마주치는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작은 습관 하나가 당신을 지탱한다. 정약용은 유배지에서도 매일 글을 쓰고 매일 스스로를 반성하는 성찰의 습관을 지켰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습관은 나를 증명하는 가장 조용한 증거다. 말은 거짓일 수 있지만 매일 반복하는 행동은 거짓일 수 없다. 그의 습관은 그를 무너뜨리지 않게 했다. 모든 것을 잃었어도 자신만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 자존감을 유지시켰다. 자신만의 규칙을 지켜온 이들은 흔들림이 적다. 단정한 차림, 반듯한 말투, 정직한 태도. 이것들이 바로 인생의 마지막 재산이다. 돈은 다 쓰면 사라지지만 습관은 죽는 순간까지 남는다. 그리고 그 습관이 주변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남는다. 그 사람은 항상 그랬지라는 평가가 가장 큰 유산이다. 광주에 사는 정미숙 할머니는 77이다. 그는 평생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작은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도 하지 않았다. 자녀들이 가끔 엄마는 너무 솔직해서 불편할 때가 있다고 했지만 그는 원칙을 지켰다. 그래서 그의 말은 무게가 있다. 그가 괜찮다고 하면 정말 괜찮은 것이고 걱정된다고 하면 정말 걱정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은 어머니의 말을 신뢰한다. 그 신뢰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든다. 오늘부터라도 나를 지켜주는 습관 하나를 다시 세워라. 작을수록 오래가고 오래 갈수록 품위가 된다.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는 없다. 매일 아침 감사일기 한 줄 쓰기, 매일 저녁 내일 할 일 하나만 정하기,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먼저 듣기. 이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 당신의 품격을 만든다. 정약용은 말년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이런 글을 남겼다. 사람이 늙어서 가장 두려운 것은 죽음이 아니라 무의미함이다.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가고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내가 누구인지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짜 죽음이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를 놓지 않았다. 글을 쓰고 제자를 가르치고 스스로를 성찰했다. 그 의미가 그를 살아있게 했다. 노년의 의미를 찾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는 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필요도 없다. 작은 일상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면 된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하늘을 보는 것, 손자에게 전화해서
안부를 묻는 것, 이웃과 마주쳐 웃으며 인사하는 것. 이런 사소한 순간들이 모여 의미가 된다. 경남에 사는 오명숙 할머니는 74시다. 그는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분을 돌본다. 토마토, 상추, 고추를 키운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그냥 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좋다. 새싹이 나오면 신기하고, 꽃이 피면 기쁘고, 열매가 맺히면 뿌듯하다. 이 작은 기쁨이 그에게 하루를 살아갈 이유를 준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화분을 본다. 어제보다 조금 더 자랐는지 확인한다. 그러면 나도 오늘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의미는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이유에서 온다. 무엇 때문에 오늘을 사는가? 누구 때문에 내일을 기다리는가? 그 작은 이유가 있으면 충분하다. 정약용에게는 학문이었고 오명숙 할머니에게는 화분이었다. 당신에게는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라. 그리고 그것을 놓지 마라. 또한 노년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용서다. 자신을 용서하고 타인을 용서하는 것. 70을 넘어서까지 원망을 품고 산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일이 없다. 정약용은 자신을 유배 보낸 정적들을 용서했다. 그는 일기에 이렇게 썼다. 원망은 독약과 같다. 상대방을 해치지도 못하면서 나만 병들게 한다. 나는 더 이상 독약을 마시지 않기로 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지 못하면 그 사람이 계속 내 마음속에 살게 된다. 미운 사람을, 나를 배신한 사람을,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마음속에 계속 품고 사는 것이다. 그들을 내보내는 유일한 방법은 용서뿐이다. 이제 됐다. 그만 가도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전주에 사는 신재철 할아버지는 76이다. 10년 전 친한 친구가 그를 배신했다. 사업 파트너였던 친구가 돈을 가지고 도망갔다. 신재철 할아버지는 오랫동안 분노했다. 그 친구 이름만 들어도 화가 났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달았다. 내가 화내는 동안 그 친구는 편하게 살고 있을 것이다. 화내는 건 나만 힘들다. 그래서 용서하기로 했다.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지만 더 이상 화내지 않기로 했다. 이제 그 사람 생각 안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하다. 용서는 한 번에 되지 않는다. 매일 조금씩 연습해야 한다. 오늘은 그 사람 때문에 화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내일도 또 다짐한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로 화가 나지 않게 된다. 그때가 진짜 용서가 완성되는 순간이다.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에 저질렀던 실수, 자녀에게 못해준 것들, 배우자에게 상처 준 말. 이런 것들을 평생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제는 내려놓을 때다. 나도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이제 나를 용서한다고 말하라. 강원도에 사는 홍미선 할머니는 77이다. 그는 젊었을 때 일 때문에 바빠서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했다. 아이들은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숙제하고, 혼자 잠들었다. 그 기억이 평생 그를 괴롭혔다. 내가 좋은 엄마가 아니었다는 죄책감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 딸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괜찮았어요. 엄마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배웠어요. 후회하지 마세요. 그제야 홍미선 할머니는 자신을 용서할 수 있었다. 나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제 나를 용서해도 되겠구나. 용서는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일어난 일은 바꿀 수 없지만 그 일을 어떻게 기억하느냐는 바꿀 수 있다. 원망의 기억으로 남길지, 배움의 기억으로 남길지는 당신의 선택이다. 또한 노년에는 단순함이 미덕이다. 젊을 때는 복잡한 것이 능력처럼 보였다. 많은 일을 동시에 하고, 많은 사람을 만나고, 많은 계획을 세우는 것. 하지만 나이가 들면
단순함이 힘이 된다. 하루에 한 가지만 하고, 한 사람만 만나고, 한 가지만 생각하는 것. 그것이 편안함을 만든다. 정약용은 노년에 이르러 이렇게 말했다. 젊을 때는 온 세상을 다 알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가지만 깊이 알고 싶다. 넓게 아는 것보다 깊게 아는 것이 더 가치 있다. 그래서 그는 말년에 자신의 모든 저술을 정리하고 핵심만 남겼다.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겼다. 삶도 마찬가지다. 제주도에 사는 양철민 할아버지는 75이다. 은퇴 후 그는 집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평생 모아온 물건들을 하나씩 버렸다. 안 입는 옷, 안 보는 책, 안 쓰는 그릇들. 처음에는 아까웠지만 버리고 나니 마음이 가벼워졌다. 물건이 많으면 관리하느라 힘들다. 이제는 꼭 필요한 것만 남겼다. 그러니까 청소도 쉽고 찾기도 쉽고 마음도 편하다. 단순함은 물건뿐 아니라 일상에도 적용된다.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 마라. 오늘 할 일 딱 한 가지만 정하고 그것만 하면 된다. 내일 걱정은 내일 하면 된다. 내년 계획은 내년에 세우면 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그것이 단순함이고 그것이 평안함이다. 마지막으로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시간이다. 젊을 때는 시간이 없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이 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남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 의미 없이 시간을 보내지 마라. TV만 보거나 그냥 누워 있거나 아무 생각 없이 하루를 흘려보내지 마라. 시간을 의미 있게 쓰는 방법은 간단하다. 매일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루는 것. 오늘은 산책하기, 내일은 손자에게 편지 쓰기, 모레는 오래된 친구에게 전화하기. 이런 작은 목표들이 하루를 의미 있게 만든다. 하루가 의미 있으면 일주일이 의미 있고, 일주일이 의미 있으면 한 달이 의미 있고, 결국 인생이 의미 있어진다. 동양 고전들도 좋은 노년의 징표를 비슷하게 말한다. 논어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70이 이르러도 마음이 욕심에 매이지 않으면 군자다. 나이가 들어서도 욕심을 내려놓고 조급함을 버리고 담담하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어른이라는 뜻이다. 중용에서는 감정의 균형을 지키는 자가 가장 큰 지혜를 얻는다고 했다. 서운함을 오래 품지 않고 기쁨과 슬픔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노년의 미덕이다. 맹자는 이렇게 말했다. 늦게 배운 자는 늦게 깊어진다. 노년의 성숙은 젊은 시절의 성숙과 다르다. 더 깊고 더 단단하고 더 진실하다. 세월이 주는 선물이다. 이 모든 고전의 지혜가 오늘 말한 5가지와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따뜻한 사람, 자기 돌봄, 서운함 내려놓기, 조급함 버리기, 부끄럽지 않은 습관. 이것들이 바로 동양 철학이 말하는 이상적인 노년의 모습이다. 이 5가지를 가진 사람의 삶은 확연히 달라진다. 첫째, 인간관계가 부드러워진다. 서운함을 덜 품으니 이해가 깊어진다. 조급하지 않으니 상대방을 기다려줄 수 있다. 따뜻한 사람이 옆에 있으니 외롭지 않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관계에서 얻는 위안이 커진다. 둘째, 스스로에 대한 존중감이 회복된다. 자기 돌봄, 느린 마음, 부끄럽지 않은 습관은 자존의 기반이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남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는다.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이 생긴다. 그 확신이 평안을 만든다. 셋째, 남은 생이 잔잔해진다. 불안과 비교가 줄어들며 삶의 속도가 안정된다. 매일이 평화롭다. 큰 기쁨도 없지만 큰 슬픔도 없다.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한 삶. 그것이 노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상태다. 파도가 일렁이는 바다보다 잔잔한 호수가 더 아름답다. 이 5가지를 실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하루에 조금씩만 신경 쓰면 된다. 한 명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는 하루 10초. 당신 덕분에 오늘도 좋았다고 말하는 것. 몸을 돌보는 하루 15분 걷기. 천천히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 서운함을 24시간 안에 털어내는 습관. 밤에 자기 전 오늘 서운했던 일은 여기까지라고 선언하는 것. 조급함을 낮추는 하루 한 가지 규칙. 오늘은 이것만 하겠다고 정하고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는 것. 나만의 부끄럽지 않은 습관 하나 다시 세우기. 매일 아침 세수하고 거울 보며 오늘도 잘 살자고 다짐하는 것.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 삶을 바꾼다. 정약용이 전하는 마지막 한 문장이 있다. 늦게 꽃이 피어도 향기는 오래간다. 70 이후의 삶은 자녀가 아니라 완성이다. 어떤 것을 더 이루느냐보다 어떤 마음을 남기느냐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마감하는가, 어떤 태도로 사람을 대하는가, 어떤 습관을 지키며 사는가. 이것들이 당신의 진짜 유산이다. 서울에 사는 한성수 할아버지는 올해 70세시다. 젊을 때는 사업가로 성공했지만 은퇴 후 재산 대부분을 잃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다. 하지만 그는 말한다. 나는 잘 살았다. 아내가 아직 내 곁에 있고 매일 아침 스스로 일어나고 어제의 화는 어제로 끝낸다. 급하지 않고 부끄럽지 않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그의 얼굴에는 평안이 묻어난다. 5가지를 가진 사람의 표정이다. 부산에 사는 김순자 할머니는 77이다. 자녀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남편은 5년 전 세상을 떠났다. 하지만 그에게는 이웃 할머니 한 분이 있다. 매일 오후 4시에 만나 차를 마신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다. 그냥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나눈다. 그는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하고 혼자 청소한다. 아직 몸이 따라준다는 게 감사하다. 서운한 일이 있어도 하루가 지나면 잊는다. 급할 것도 없다. 천천히 하루를 보낸다. 매일 아침 일기를 쓴다. 딱 3줄. 그것이 그의 습관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행복하다. 대전에 사는 박영식 할아버지는 76이다. 평생 교사로 살았다. 은퇴 후에도 매일 책을 읽는다. 손자가 찾아오면 함께 이야기를 나눈다. 손자는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할아버지는 절대 서두르지 않고 절대 화내지 않고 절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박영식 할아버지는 말한다. 나는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내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은 지키며 산다. 그것으로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많은 것을 가지지 않았다. 돈도 많지 않고 건강도 완벽하지 않고 명예도 없다. 하지만 5가지를 가지고 있다. 따뜻한 사람, 자기 돌봄, 서운함 내려놓기, 조급하지 않은 마음, 부끄럽지 않은 습관. 그래서 그들은 평안하다. 그들의 노년은 아름답다. 세상은 당신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더 많은 재산, 더 큰 집, 더 성공한 자녀.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진짜 행복은 남아있는 것들에서 온다. 당신 곁에 남아있는 사람, 당신 안에 남아있는 힘, 당신 마음에 남아있는 평안. 이것들이 진짜 재산이다. 70을 넘어서면 인생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두려운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자유로운 일이기도 하다. 이제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 살 필요가 없다. 남과 비교할 필요도 없다. 그저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평안하게 살면 된다. 아침에 눈 뜨는 것에 감사하고 저녁에 무사히 하루를 마친 것에 안도하면 된다. 당신이 지금 가진 것들이 부족해 보일지라도 오늘 말한 5가지 중 몇 가지라도 마음에 남아있다면 당신의 인생은 이미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따뜻한 사람 한 명이 있다면, 스스로를 돌볼 힘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서운함을 하루 안에 털어낼 수 있다면
조급하지 않은 마음이 조금씩 자라고 있다면, 부끄럽지 않은 습관 하나를 지키고 있다면, 당신은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도 더 따뜻하고 단단하기를 바랍니다. 매일 아침 눈 뜰 때마다 오늘도 살아있구나 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 잠들 때마다 오늘도 잘 살았구나 하고 스스로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날들이 평안으로 가득하기를, 따뜻한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서운함보다 감사가 더 크기를, 조급함보다 여유가 더 깊어지기를, 부끄럽지 않은 하루하루가 쌓여 아름다운 노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정약용의 지혜를 담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당신의 삶에 작은 위로와 큰 힘이 되는 한마디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